아시아에서 한국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변국이 놀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영연방 네트워크 중심 보고서에 한국 태극기만 표기한 성명서가 등장하여 더욱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안보 경쟁 및 다툼이 치열해진 가운데 주목되는 한국의 행보 크게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이 돈 내서 일본에 전문가 보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문제를 한국이 나서서 돈을 내고 증명하겠다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두 알고는 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한국이 리더격으로 자청해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국의 이 방법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는 일본의 말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의 한 수를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우선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배출하는 최종 확정 방안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과학적인 문제가 없으며 한국만 유독 반대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도 월성 원전 등 원자력 발전 후에 희석해서 오염수를 내보내고 있다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는 방식이라 아무도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반대 안 하는데 한국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상적인 핵발전 이후에 내보내는 처리수와 일본의 발전소 폭발 이후에 오염수가 같을 수 있겠냐며 오래전부터 인접국인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내보낸다는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했고 분명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IAEA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IAEA 전문가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은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라파엘 마리아노 IAEA 사무총장의 발언으로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일본이 늘 강조해온 과학적인 증거는 빠져버리고 IAEA 사무총장의 국제 관행이라는 말로 얼버무린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한국이 등장해 그렇다면 IAEA 전문가를 한국이 돈을 내고 직접 파견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CFE 방식으로 일본 정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어떠한 검증도 받겠다고 밝힌 바 있고 자신들이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겠다며 여러 차례 어필했으니 일본도 한국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의 여론은 매우 싸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련 기사가 나가자 일본 대중들은 그렇다면 한국 월성도 동시에 IAEA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내정 간섭이 분명하다. 한국의 함정에 속지 말자 하며 부정적인 관련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즉 한국의 CFE 방식 검증을 막상 일본이 거부할 확률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 누리꾼들은 만약 반대 상황이었으면 일본은 전 세계에 이 문제를 홍보하고 다녔을 것이라며 일본을 비판합니다. 한편 독일 방사능 연구소는 일본의 핵 발전소 폭발로 가장 피해가 큰 국가를 한국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처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최근 중국도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 주변국과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만큼 이 같은 한국의 리더 역할이 일본 정부를 고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CNN, KF-21 미국보다 경쟁력 있다. CNN은 최근 한국에서 KF-21 전투기가 정식으로 선보였고 한국이 최종 시험을 성공하면 전세계 8번째 보유국이 된다며 이로 인해 한국의 무기 수출 시장의 증가와 고용 창출을 예상하며 한국의 군사 분야 발전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0만 명의 고용 창출과 6조 원가량의 부가가치 기술 및 각종 수출로 50조 원의 수출 효과도 예상했습니다. CNN은 특히 현재 5세대 전투기를 배치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뿐인데 한국이 이에 매우 근접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한국이 F-16을 뛰어넘는 4.5세대 전투기를 확보했으며 이 전투기는 F-35보다 수출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스텔스 기술까지 확보해 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경우 명실공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전투기 확보 국가가 됩니다. 이렇게 미국 CNN에서조차 한국을 인정하는 보도가 나가자 일본 대중들은 다른 때보다 크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4.5세대 전투기 개발을 성공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듯 당황하는 것이죠. 특히 일부 우익 채널에서는 일본은 2016년에 이미 스텔스 X2 비행 시험에 성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X2는 시험 비행만 마쳤을 뿐 그 후에 미쓰비시가 로키드 마틴사와 4천억 정도를 더 투입했지만 제대로 실전 배치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프로젝트가 되어 돈만 날렸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스텔스 전투기인 F3를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개발 비용만 해도 60조 원 이상이 들어가며 개발된 후에도 기체 가격이 대당 3천억 원 이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매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며 일본 방위성에 고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KF-21 한국의 보람에는 부품의 높은 국산화 비율과 더불어 양산시 경제 효과가 충분한 것입니다. 스웨덴 민간 연구기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한국의 무기 수출이 최근 10수년간
650% 급증했다면서 수출 9위를 기록했으며 20대 무기 수출 국가 중에 가장 빠른 수출 규모 증가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한국은 다양한 분야의 무기를 국산화하여 앞으로는 무기 수입 금액이 점점 줄어들게 되며 여기에 보라매의 완성형 전투기까지 양산이 확정된다면 수출액이 늘어나 무기 판매 흑자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를 들어 잠수함이나 전투기에 쓰는 비용을 모두 국산화로 대체하여 군사 무역 수지를 대폭 흑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니케이 신문은 최근 칼럼을 통해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후진국이 되었냐는 기사를 실어 논란이 됐습니다. 코로나 대응은 물론이고 각 분야에서 혁신적이지 못한 일본을 적나라하게 꼬집으며 충격을 안겨준 것입니다. 반면 주변국인 한국은 혁신과 첨단 기술로 이제는 군사 분야에서까지 일본을 앞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편 영연방 유럽의 태극기만 등장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연방 공동성명에 한국만 등장. 서방 유럽연합과 미국 등 영연방 국가들의 연합 공동선언에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만 포함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영연방과 절친관계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유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해온 일본이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정작 일본이 아니고 한국이 포함된 게 특이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일본은 최근 쿼드 연합체에 한국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비난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영연방 연합체인 파이브 아이즈에도 일본이 적극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한국의 서방 강대국 연합체인 G7에 포함되는 것은 일본이 적극 반대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럽 및 영연방 연합체에 반드시 포함되기 좋아하는 일본이 빠져있는 선언은 의외라고 봐지는데요. 바로 이것은 미얀마 주재 17개국의 대사들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한 공동성명을 낸 것입니다. 정작 미얀마의 국민들이 가장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아시아 유일 한국만 지지하는 것입니다. 반면 지난달에 미얀마 주 일본 대사관 페이스북에는 마루야마 이치로 대사가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만남에서 쿠데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운나마웅 르윈 외교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또 다음날 모테기 외무상이 해당 만남을 언급하면서 운나마웅 르윈을 역시 외교장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자 일본 대사관 페이스북에는 운나마웅 르윈은 우리의 외교장관이 아니다. 아무도 그를 외교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등과 같은 비판 댓글 8,000건가량이 달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즉 일본은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 군부를 인정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일본에서 각종 사업을 미얀마와 벌이고 있으며 이것이 군부와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군부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고 쿠데타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어 한국과 대조가 됩니다. 결국 이러한 정황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가장 미얀마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한국과 일본 중에서 한국만 공동선언문을 유럽, 영연방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등장한 상황이 된 것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미얀마에 대한 공식 지지를 표명하지 않으며 말로만 서방연합 행세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을 늘 친중파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쿠데타 세력의 뒷배로 중국이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얀마 국민을 지지하는 반면 일본 자신들은 중국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한국이 민주화를 벌이고 공산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정작 일본에서는 군사 독재화로 가려는 미얀마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어 누가 민주국가인가 하는 반문을 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행보는 두드러지며 주변국은 물론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아베가 트럼프에게 호객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화이트리스트까지 배제하면서 야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트럼프에게는 일본에 필요 없는 품목들까지 아낌없이 사드리겠다고 계약한 덕에 일본 언론들 무슨 약점 잡힌 거 아니냐,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베라는 호객을 만난 트럼프는 신나서 미국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자화자찬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다는데요. 이를 지켜보는 아베는 참 난처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나라 돈으로 쇼핑 한번 거하게 했더니 판매자는 호객 만났다고 자랑하고 있고 산업계도 화가 단단히 난 상황에서 언론에서는 그런 거 왜 사냐고 하고 있고 아베 신조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페페TV에서 팩트체크해드리겠습니다. Information Broadcasting.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체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나라 돈으로 왜 이렇게 불필요한 쇼핑을 하게 됐는지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총리에게 미국 농산물 구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토통신은 미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워싱턴발 기사에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대두와 밀 등 구체적 품목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며 워싱턴은 무역 적자 감축을 목표로 하는 미일 무역 협상과는 별도로 농산물 구입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또 일본에게 쇠고기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농산물 구입을 촉구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중단을 보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원래 중국은 미국에서 매년 241달러 상당의 농산물을 수입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에 팔던 농산물들을 어딘가로 팔아야 할 입장에 놓인 트럼프는 5월 미일 정상회담 당시 중국도 안 사는 미국산 농작물을 일본에 팔려고 트럼프가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아베는 지난 26일 중국이 안 사는 옥수수 일본이 사겠다며 화답을 합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등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큰 틀에서 합의하자마자 현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한 퍼주기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안 사는 미국산 옥수수를 일본이 살 것이라고 밝히자 일본 내 퍼주기 논란은 확산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즉각 일방적 양보가 아니다 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26일 아사히 신문과 도쿄 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전날 프랑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이 무역 협상의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다음 달 UN 총회에서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일본이 미국산 농작물을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은 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삭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는 현재 일본이 수입 중인 미 농산물은 140억 달러 규모이며 이번 합의에 따라 7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시장 개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정 발표 시 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 등에 부과되는 일본의 관세율은 앞서 미국이 탈퇴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수준으로 낮춰집니다. 다만 미국에 수출할 때 부과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가장 요구하던 사안은 뒤로 밀린 셈입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무역 협정과는 별개로 미국산 옥수수 250만 톤을 추가로 수입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미국 여러 지역에 옥수수가 남아있다며 일본이 모든 옥수수를 구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 백악관 공식 트위터에도 올려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리트윗했습니다. 이날 미국 농업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트럼프 정부가 대일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육류 등을 우선적으로 둔 것에 환영한다는 뜻의 성명을 발표하는가 반면 일본 산업계는 불만이 역력합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번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위한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빚을 진 아베 총리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성과가 필요한 미국을 적극 지원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도쿄신문은 일본이 미국과 후퇴된 내용의 합의를 서둘러 했다며 이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참의원 선거 이전이었던 5월 협상 시점을 선거 이후로 늦춰준 빚을 꼽았습니다. 또한 최근 한일 대립, 미중 무역 마찰 속에서 미일 간 밀월을 연출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니혼게이 자이신문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교착에 빠지면서 미 농축산물에 급감하고 있는 것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옥수수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대선 격전지기에 2020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며 2020년 재선을 위해 어필하고자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HK 방송은 해당 뉴스를 보도하며 중국이 수입하지 않는 미국산 옥수수 일본이 삽니다라는 제목을 붙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NHK는 옥수수 추가 수입의 배경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내 해충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재선을 앞두고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일 정상 박빙의 밀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계 브리핑에서 미국이라는 벽에 들이받았다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며 일본의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예고했던 추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협상은 현재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답변은 보류하겠다며 지난 9월 정상회담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 일방적으로 퍼주는 국가 간의 협상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계약에는 이유가 있다며 일본 매체들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도쿄신문에서는 심지어 TPP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양국 간 무역협정을 큰 틀에서 합의한 가운데 일본 내에서 미국에 퍼주기를 해줬다는 논란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2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일 무역협정과 관련 미국 측 강압에 따른 협정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는 말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신문은 이를 두고 일본이 일방적인 양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또한 스가 관방장관은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도 미국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지난해 9월 정상회담 등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이 수량을 제한하거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붙고 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의 해명은 일본이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퍼주기 협정을 맺었다는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25일 프랑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총리와 무역협정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면서 중국이 약속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옥수수를 매우 많이 가지고 있다며 일본은 그 옥수수를 모두 살 것이라고 미국의 성과에 대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선전하는 데 비해 일본의 성과는 아직 크게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일본 측이 가장 공을 들였던 자동차 관세는 현재 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일본 매체들은 미일 무역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 관련 소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입하지 않는 미국의 옥수수 일본이 삽니다 라는 성격에 조롱하는 기사들로 아베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일본 매체들은 일본 정부는 해충 대책을 위한 조치라고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미국 농가 대책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일본이 요구했던 자동차 관세 철폐가 보류됐다면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수준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TPP 수준의 이익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일본 측이 협상에서 끈기 없이 양보해 합의까지 도달한 모습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양보가 눈에 띄는 성과라고 힐난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베와 트럼프의 다소 이상한 계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을 들어보겠습니다.